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되게 미주올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TQQ, QLD, QQQ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이제 QLD나 QQQ를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여전히 나스닥 그리고 FOMC에서 테이퍼링 발표 이후에 나스닥 기술주의 매수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전기차 섹터나 반도체 섹터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이제 재확산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으며, 엔비디아, 루시드, 리비안 관련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테슬라 목표가가 또 상향이 되었습니다. 상향된 목표가 보도록 하겠으며, SLXL, FNGU, BNK, FS 등 관련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주의는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의견하는 점 저의 주관적인 분석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주얼 멤버십 혜택 정리해드립니다. 열성팬 술 한잔, 특급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며, 특히나 이제 뭐 단타 스윙 그리고 이제 장투 종목도 열성팬 이상 제가 매수 매도를 할 때마다 올려드리고 있고,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어제도 이제 TQQ 나스닥은 1.69% 상승 흐름이 나왔으며, SLXL은 0.93%, FNG는 2.68%의 상승 반등 흐름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알리바바, 바이두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FNG는 2.68%의 상승을 보여줬고, BLZ도 2.73%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시황 먼저 보면은 이제 다우는 0.75% 하락한 35,602포인트, 지금 나스닥은 0.4% 상승한 16,557포인트, 16,000포인트를 넘어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S&P 500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0.14% 하락한 4,697포인트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자들은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유럽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점, 미국 국채금리 그리고 패드의 인플레이션 대응에 주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유럽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은 주식시장의 우려 요인으로 떠올랐습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오늘 22일 전국적으로 봉쇄 조치를 시행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독일 정부도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증가하자 긴급 회의를 열고 백신 미접종자들의 활동 제한 방안 등을 지금 합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되었건 이 코로나라는 게 작년 겨울에도 마찬가지로 겨울철에 좀 더 확산이 더 잘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런 영향으로 이제 속속 국가들이, 특히 유럽 국가들이 좀 봉쇄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주식시장은 큰 영향이 그렇게 많이는 받지 않는다라고 봐주시고, 이런 영향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채금리도 크게 오르지 않는 모습이고, 오히려 이런 이제 봉쇄이기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는 하락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1.6%대까지 올랐던 10년 국채금리는 0.77% 하락한 지금 1.548%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FDA는 이날 모더나의 화이자 부스터샷 접종 대상을 모든 미국 성인으로 확대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모더나가 이제 4.92% 상승으로 나왔습니다. CNBC가 존스 홉킨스 대학 데이터 분석한 결과 지난 2주 동안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31% 증가를 했고요. 추수 감사절과 크리스마스를 비롯해 겨울철 앞두고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재확산할 것이라는 전망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국채 수익률 하락에 기술주가 견조했지만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무거운 분위기를 보였다. 이렇게 이제 다우 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가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S&P 500 지수는 많은 하락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상승이 나왔다가 점심 때쯤에 이제 차익 실현 매물과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제 봉쇄 우려로 좀 더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특히나 이제 앞서서 얘기했듯이 모더나는 4.92% 상승을 나왔고, 파이자 같은 경우는 1%대 상승을 보여주다가 마이너스 1.19%로 종가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제 유가 관련해서는 이제 엑스모빌이 마이너스 4.62%, 쉐브론이 마이너스 2.22%의 하락 흐름이 나왔는데, 지금 국제 유가는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추세이다. 지금 비축유 얘기를 계속적으로 제가 어제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비축유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지금 현재 중국 정부도 어느 정도 풀기로 하면서 지금 국제 유가는 80불대에서 기존 80불대에서 75.67불 마이너스 3.49%의 큰 폭의 하락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NRGD가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NRGD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에 인버스에 투자한, 유가가 하락하면 이제 증시가 오르는 NRGU와 반대의 상품이기 때문에 12.36% 유가의 하락으로 12.36%의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섹터가 좋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리오프닝주 섹터에서는 보잉이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5.77% 하락 흐름이 나왔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하락 흐름을 이용해서 이 텔레그램 이제 비공개 채널과 열성팬 이상 회원 게시판에 올려드렸듯이 214.28에 보잉을 추가 매수했다. 점점 모아가면 오히려 이런 787기의 결함 영향으로 큰 폭의 하락이 나왔지만 이건 일시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시 한번 보잉 주가는 상승 흐름으로 이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단타라기보다는 이제 내년 초까지는 들고 가야 되는 종목이다. 델타항공 항공주도 마찬가지로 리오프닝주 섹터들은 전반적으로 내년 초, 내년 여름까지는 들고 가야 제대로 된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연말까지 보았을 때 역시나 이제 빅테크 그리고 팡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오른다라고 보시면 되고 페이스북은 1.95% 상승, 테슬라는 3.71%의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 EV 섹터에서는 마찬가지로 LCID, 루시드그룹이 17%대의 급등 흐름이 나왔으며 테슬라는 3.71%, 리비안 4.23%의 상승 흐름이 나왔으며 니오는 지금 F투장에서 2.82%의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현재 보시면 목표 주가가 기존에 지금 또 최근 나온 목표 주가가 1,100불에서 1,400불로 이제 상향한다라는 얘기가 소식이 들렸고 지금 어쨌든 목표 주가 최근에 나온 것들을 보면 계속적으로 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니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니오 주식은 이제 오퍼링을 마쳤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 기사가 10분 전에 나왔는데 오퍼링을 이제 마무리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지금 이제 2%대 애프터장에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루시드그룹 이제 2022년 모터 트렌드 이제 수상을 했으며 루시드그룹 이제 디자인만 보더라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저는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이렇게 급등 흐름이 나온다라고 해서 따라 들어간다라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이제 자금을 운영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17.34%의 급등 흐름이 나왔지만 그래도 이제 내년 말까지는 내년 1월 23일 대략적으로 락업 해제일까지는 좀 더 지켜볼 생각이고요. 혹시라도 루시드그룹이 이제 큰 폭의 하락이 한번 나왔을 때 접근할 생각이며 리비안도 마찬가지로 좀 더 이제 100불 초반대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좀 더 저는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어제도 리비안은 4.23%, 지금 F투장에서는 마이너스 1.44%의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그로스닥 관련해서 플러그 파워는 10.22%, 이제 수소 관련 없으신 분들은 이제 플러그 파워와 퓨얼셀 에너지를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렸었는데 퓨얼셀 에너지 3.7% 지금 상승 흐름이 나왔고 나머지 이제 종목들은 하락 흐름이 나왔다. 특히나 이제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제가 주말 영상을 통해서 별도로 또 팔란티어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저는 이제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연금저축처럼 꾸준히 모아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수소 섹터에서는 이제 플러그 파워나 퓨얼셀 에너지가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퀄컴은 이제 마이너스 0.71%의 하락, 엔비디아는 4%대 상승 흐름 나왔고요. 지금 현재 AMD는 0.25%의 상승 흐름이 나왔으며 차이나스닥 여전히 안 좋은 흐름, 역시 중국 주식에는 함부로 투자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재생에너지 섹터가 오히려 이번에 좋았습니다. 펄스 솔라, 썬런, 솔라엣지, 그다음에 LIT, ICLN, TAN, HYDR ETF 관련해서 모두 상승으로 나온 재생에너지 섹터가 좋았다. 이처럼 이제 섹터별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EV 차징 배터리에서는 퀀텀 스케이프, 차지포인트, 블링크 차징이 2%대 각각 상승 흐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업종별로 보시면 지금 현재 에너지, 금융, 헬스, 산업, 소재, 통신 관련주가 하락했고 기술 유틸리티 관련주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되고 독일과 오스트리아 제재가 강화되면서 잘 풀리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잘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느 정도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주식 밸류에이션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테이퍼링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한 방에 자금을 유동성을 줄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돈은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풀리고 있다. 주식의 상승 여력은 아직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식의 이제 하락 시점이 이제 아마도 금리 인상을 처음 언급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SLX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LX는 지금 현재 0.93% 상승한 68.61불, RSI가 74.31, CCI가 103.68에 위치하고 있으며 FNGO도 지금 어제 상승으로 반등으로 나와주면서 현재 RSI는 60.18, CCI는 62.64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BLG2도 마찬가지로 현재 2.73% 상승으로 나오면서 RSI는 67.13, CCI는 129.35에 위치하고 있으며 BNKU는 저 1차 매수에 들어갔는데 2차 매수는 이제 121선에서 2차 매수를 하려고 했으나 실제로 어제 하락을 보면은
이 121선을 터치하고 올라갔다. 이 지정가 매수를 걸어놓지 못하였기 때문에 매수는 하지 못했고요. 한 번 더 이 121선 근처 아니면 그 밑에 부분에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2차 매수를 들어가면서 평단가를 이제 절반 이하로 확 낮출 생각입니다. 이처럼 이제 저가 매수를 2차 분할 매수 시에는 1차, 2차, 3차 나눠서 할 때에는 증시의 상황에 따라서 이 주가 종목의 상황에 따라서 2차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데 최대한 저점에서 매수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2차, 3차 마찬가지로 조금 더 기다렸다가 2차 매수를 들어갈 생각이고요. BNKU는 RSI가 35.5, CCI가 마이너스 220.84로 낮은 수준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BNKU가 하락했던 이유는 이제 10년물 국채금리도 하락이 나왔고, 이 JP모건,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 이런 은행 관련주들이 하락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핀테크 관련도 이제 큰 폭의 하락이 나왔으며 이런 은행 관련주들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BNKU는 마찬가지로 하락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항상 세배 레버리지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종목이기 때문에 최소 플러스 마이너스 당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변동성은 좀 감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FS가 이제 BNK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변동성이 덜 심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FS는 마이너스 3.06% 하락한 132.81불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FS는 RSI가 39.94, CCI가 마이너스 276.99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처럼 이제 금요일장 이제 좀 하락 흐름이 나온 이제 장이었지만 빅테크 이제 전기차 섹터 일부 그리고 지금 친환경 섹터 관련해서는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온 이제 반도체 그리고 상승 흐름이 나온 한 주였지만 금요일이었지만 아직 상승 흐름이 마감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주 다다음 주 더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미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미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얼이었습니다.